안녕하세요. 에너지 충전소 강민정입니다. 그제 새벽 미국의 올랜도 테러 사건을 아실 겁니다.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고 가운데 미국에서는 온정어린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랜도시의 몇몇 헌혈센터 앞에는 시민 수백 명이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혈액 기증을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올랜도뿐 아니라 근처 주민들도 테러 희생자를 돕겠다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혈액은행과 헌혈센터 앞으로 몰려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또 미국 곳곳에서는 모금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올랜도의 헌혈센터들은 이 밀려드는 기증자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어서 예약을 하거나 다른 날 다시 오도록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이후로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기를, 또 이런 시민들의 온정어린 발길로 더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에너지 충전소 황대현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네네. 언론에서 계속 그거 접하고 있고요. 일단 그 테러가 저는요, 상당히 이제 IS나 연관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생적 테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동성애자가 싫다. 그래서 그걸 총을 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쁘다 봐요. 그럼 싫다면은 뭐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 잘못돼 있다 보고요. 또 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미국 정말 그 총기, 를 소유하게 해주잖아요. 저거를 좀 안 갖고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테러 용의자에 또다시 이런 희생을 당한 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나하고 반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으로 본다던가 이렇게 보는 어떤 시각은 좀 많이 좀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포용력과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상자가 더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화요일 에너지 충전소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 시간 깨워드리는 교양충전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서가 있는 화요일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2권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들을 쥐락펴락했던 여성들도 있습니다. 역사 한가운데서 갖은 모략과 고난을 이겨낸 왕후들이 그런데요. 임금을 넘어서 나라의 운명까지도 주물렀던 이 여성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쓸쓸하고 고달팠던 대궐의 꽃. 이런 역사 속 왕후들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날카롭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고구려와 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들을 뛰어넘는 정치력을 선보였던 왕후 20인을 선정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을 일군 여대왕 소선호부터 2대에 걸쳐 왕의 여자로 살았던 우씨 왕후, 그리고 흔들리는 이방원의 손에 칼을 쥐어줬던 원경왕후 민씨, 남편을 왕으로 만든 신예 왕후 유씨, 명민한 판단력으로 이성계를 구한 신덕왕후 강씨, 또 죽어서도 왕의 총애를 받았던 순덕왕후 이씨까지 스토리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라는 빛과 왕이라는 태양에 가려져 그늘처럼 존재했지만 분명 국가의 흥망성쇠 그 중심에 있었던 당찬 여성들. 역사 속 왕후들의 남다른 역량과 재기를 조명합니다. 네, 좀 역사랑 친하지 않은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는 좀 재밌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예, 그동안 이제 잠재된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이제 여성이 이제 남자를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지변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요새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부 위상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남자들의 그 자조 섞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보면 남자는 좀 단순해요. 그 여성들 간의 어떤 뭐 그런 부분 이렇게 그 좀 어떤 지략이라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결국 그 여자가 세상을 뭐 지배한다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미인이 남자를 지배한다는 얘기도 있듯이요. 결국 현재 이런 그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그만큼 남자는 단순하니까요. 여성의 그 여자의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이런 부분에 어느 또 하나의 단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성의 위상이 또 점점 높아지는 만큼 지혜로움과 그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우리 세상을 좀 환하게 바꿀 수 있는 여성 리더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책은 역사를 바꾼 남자, 그 남자를 바꾼 여자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의 두 번째 책도 소개합니다.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가지는 함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텔레파시라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직적장애를 가진 데다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시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년은 글씨를 아주 잘 읽는 듯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추측 능력에 신기함을 느낀 안과의사 리코드는 소년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카드 숫자 맞추기, 또 글자 맞추기 등의 실험 결과 소년의 추측 능력은 무작위로 맞출 확률의 10배 수치가 나왔습니다. 리코든 의사는 이 실험의 결론을 텔레파시라고 내렸습니다. 즉, 비과학적인 텔레파시를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한 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과학적이라는 말, 이 속에 착각이 있지는 않을까요? 혁신적인 과학사상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과학이 종교가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과학을 의심하지 않고 또 과학기술이 거둔 승리는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이 현대사회의 현실. 이 셀드레이크 교수는요, 절대불변하다고 믿는 10가지 과학적 사실을 의문으로 바꿈으로써 과학 스스로의 독단성을 탈피하려고 합니다. 물질은 의식이 없는가? 의학만이 유일한 치료법인가? 정신은 뇌 안에 있는가? 초자연적 현상은 환각일 뿐인가? 하는 10가지 질문을 던지는 저자.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통념을 깨뜨리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이 책은 과학의 망상이었습니다. 네, 위원님은 혹시 텔레파시 믿으세요? 예,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자신을 상당히 좀 많이 잃어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제 과학이 앞서고 이런 부분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도인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그 남아있던 것이 아마 어떤 감정 뭐 이런 것을 그 한마디로 하면 텔레파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 우리 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라던가.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과거에 존재했다고 봅니다. 최근 이제 뭐 휴대폰 우리가 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전파가 흐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어떤 기, 뭐 이런 거 양자학의 논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원소를 나누다 보면은 다 한 가지 원소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기가 있고요. 또 뭐 우주인들 보면 머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머리만 쓰다 보니까 그 우주인들은 텔레파시로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텔레파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과학의 발전도 좋지만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런 과학에서 찾지 못하는 텔레파시라든가 기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과학도서 한 권과 이전에 앞서서 인문학 도서 한 권씩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 고르셔서 출퇴근길에 좀 킬링타임용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오후 시장 짚어보는 종목충전소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오후 시황 중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0.1%대 하락 출발한 뒤에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05포인트 떨어진 1970.18포인트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오늘은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재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지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마 브렉시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럽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어느 정도 뭐 안 통과됐을 때는 상당히 주가는 많이 뜨겠고 통과됐을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은 줄 수는 있지만 최근에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일시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의 어떤 일부분의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가 맞물리면서 이제 조정을 상당히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부터 알고 있었던 재료고 그래서 이런 재료 부분이 단기간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은 현재 흐름을 볼 때 갈수록 그런 그 악재 부분들의 그 영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 동안에 주가 지수는 또 우리나라도 조정받을 시점에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을 좀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차트 우리나라 그 국내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요. 최근 이제 그 반등 이후에 직전 고점 일단 2,000포인트를 또 한 번 돌파하고 또 다시 이제 조정은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조정을 줄 때는 별 악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가가 반등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조정인데 이제 그 1950선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아마 저점을 조금 더 변동성은 주지만은 그 바로 반등은 못하더라도 저점을 잡아가려는 어떤 흐름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을 수반하지만은 그 바로 이제 그 지난 월요일 어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낙폭이 큰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터닝하느냐, 언제 저점을 잡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변동성 큰 부분이 조금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과 브렉시트 공포감의 변동성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는데요. 코스닥 역시 오전 시장 지나면서 점점 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690선 약간 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5.55포인트 떨어진 690.0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코스닥 시장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최근 그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공이 그 같은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국 그 코스닥 시장도 오늘도 일단은 그 현재 그 낙폭이 그 현재 0.8% 정도 더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러한 양상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테마의 흐름을 볼 때 오늘 뭐 거래소 시장도 제약주가 상당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일부 제약주는 바이오 테마를 반등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과 맞물리면서 낙폭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이제 그동안 테마를 이끌었던 분이 바이오 코스닥에서는 큰 주류를 봤을 때 이런 그 제약 테마였는데 그것이 이제 조정을 들어갔고 결국 지수 조정이 그것을 조정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 이제 언제쯤 지수가 조정이 마무리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요.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또다시 이제 수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강연가 얘기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은 그 호흡 조절이 조금 더 좀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 부분요. 다만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낙폭이 있으면서 이러한 670 80, 뭐 이 부분에서 또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쯤 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한다는 전략으로 낙폭은 상당히 크지만은 조정받을 때 조정이 있다. 다만 이제 좀 큰 예상보다 좀 큽니다. 조정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쯤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점을 잡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단기간에 그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제 유의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것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 보이는 코스닥입니다. 오전장 대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인 모습인데요. 오늘 업종별로도 상당히 침체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금융과 기타 제조, 인터넷만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 전부 아래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종이 목재는 1.9%대 하락, 오락 문화 1.5%대, 제약주 역시 1.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62억, 기관은 1322억을 각각 팔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역시 동반 매도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외국인은 226억, 기관은 265억을 각각 출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96계약을 매도하는 반면 기관은 1195계약을 사들이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또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그 글로벌 시장의 그 투자 심리 위축 부분은 그 수급 부분에서 오늘도 뭐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거래소 시장,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라든가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에 모두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수급 흐름은 오늘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953억 1,300억의 그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선물도 현재 900계약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물량의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다 보니다. 다만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6월 달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동향이 5월 달보다는 호전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매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가의 그 하락폭을 크게 한다는 부분보단 외국인도 그 장상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평균치를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뭐 그 내일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그 선반영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또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기다린다. 오늘은 나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연기금이 오래간만에 300억대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이제 아직은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 특히 이제 그 기관의 매도 부분이 그 6월 달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이런 그 매도 비중이 좀 더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기서 볼 때 이 수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을 모두 매도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은 과연 이제 어느 한 편이 매수로 전환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네, 오늘 매도가 뚜렷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지난주 쓸어담았던 물량 다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6월 전반적 상황으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시아 시장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시장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역시 어려움을 겪은 게 우리 증시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브렉시트 공포감에 낙폭도 큰 모습이었습니다. 6월 13일자 마감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전일 대비 3.21% 떨어진 2833.07포인트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3.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16,019.1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2.52% 떨어진 2512.9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시아 동향은 어떤가요, 위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흔들렸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이 상당히 그 전일 장대 음봉을 좀 줬던 부분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세밀하게 좀 본다면요. 대만 지수를 좀 보면은 우리가 대만이 그동안 우리 그 한국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좀 갔던 부분이 아마 대만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차트를 볼 때 일단은 변동성 이후에 그 양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만이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는 그 호전될 수 있다. 다만 이제 홍콩이라든가 이런 부분 볼 때 이제 아직은 음봉입니다. 이 영향은 제가 볼 때 아마 중국이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이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2,95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면은 상당히 아시아 주가에 긍정적인데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중국의 큰 내인의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아시아권이 중국이 이 안에 있는 한은
어떤 방향성을 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이제 대만이 좀 더 치고 올라간다면은 또 국내 증시도 좀 안정은 될 수 있지만 결국 키맨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하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다만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 부분의 어떤 변화를 좀 지켜본다는 이런 부분이 좀 아시아권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 중국의 흐름을 위주로 오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마감까지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옵니다. 승패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변질이 돼버렸죠. 경쟁이란 그 단어 자체가. 경쟁 자체가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냥 굳이 선의를 붙이지 않아도 경쟁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긴 사람도 그걸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그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승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패자는 없는 겁니다. 네,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모든 궁금증 02-6344-755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내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접수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연입니다. 닉네임 강명구님께서 바이오 산업 전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셨네요. 현재 셀루메드와 큐로컴의 7대3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셀루메드는 약 15% 수익권이고 큐로는 현재 20% 정도 수익입니다. 현재 수익을 확정하고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두 업체 모두 FDA 심사 대기 중인데 결과 발표까지 보고 나오는 게 좋을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관한 전망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산업 전망과 더불어서 두 종목을 동시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셀루메드는 말씀하신 대로 뼈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의 FDA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폭등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7% 이상 빠지면서 3,070원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같은 시각 큐로컴 종목은 3.99%대 하락입니다. 4,09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봐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먼저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깊이 보면은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60대 때 환갑이면은 상당히 환갑잔치를 했거든요. 이제 안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고령화 부분, 이제 그 100세 시대, 이런 부분이 이제 건강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오래 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후 처리를 했어요. 병 걸리면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사전 그 예방 차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그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그 아마 그 안젤리나 졸리 아시잖아요. 네. DNA 검사니까 이게 안 좋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방을 그 이제 그 절제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이오 산업 엄청나게 성장되는 산업이고요. 과거보다는 먹고 사는 부분에서 건강 산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우리가 이제 가까이 봐서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봅니다. 뭐 줄기세포라든가 제대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상당히 이런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동안 이제 바이오 종목이랑 무조건 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바이오 산업도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성급 기술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정말 기술이 있느냐,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종목별에서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바이오 산업 본세 이게 뭐 임상 1상이든지 2상, 3상이든지 정말로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선도주자 이런 종목들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절벽이 되면서요. 상당히 몸 쪽에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계속 커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정말로 흑백의 이게 차별화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산업은 뭐 삼성에서도 손을 댔잖아요. 헬스케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어떤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 보고요. 아까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이분이 아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났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정말 더 많이 공부를 또 하셨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수익권인데 현재 뭐 아까 뭐 도앱처가 뭐 FDA 심사 대기 중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현재 통과됐을 경우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봐야 되고 그동안의 주가는 상당히 움직이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처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부분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이 상당히 났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이오 테마들은 최근에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좋다고는 보지만 다만 상단에 가면은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일단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차트에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리요. 그래서 최근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고점에 물량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요 이평의 계리도다 이렇게 좀 근데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이평 계리도가 커졌을 때, 이격률이 커졌을 때 뭐 조금 더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한번 이격률을 한번 줄여주고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8분 응선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차트 흐름을 볼 때 물론 향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어떤 변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포지션은 이익을 좀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눌림목을 올 때 다시 한번 찾아본다던가 이런 매매 전략이고요. 여기서 이거 장기적으로 갔을 때 현재 될 거냐 안 될 거냐 FDA 이런 아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리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서 또 뭐 조정을 준다면 그때 가서 재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의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간상 뭐 큐로컴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 흐름을 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파동학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파동이 원체 컸기 때문에 이 파동이 작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흐름을 보면은 1,200원대에서 주가가 2,000원대까지 올라가도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리고 빠졌는데 2,000원대부터 5,500원대 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급등을 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파, 2파동이 나타나면서 이제 역배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평균 거래량 부분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향후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장기 이평간의 이격 차이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호흡 조절이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이 또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포지션이다. 수익을 챙기자.
챙길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뭐 며칠 좀 빠졌다 하더라도 4,100원대가 이탈되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반등이 되더라도 그 반등을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좀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그 반등을 하면서요 추세 흐름에 어떤 그 단기 고공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일단 향후에 더 가더라도 차라리 팔고 눌림목을 보자 이런 매매 전략으로 이러한 그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과 바이오 산업 전망을 물어보셨죠. 전망은 아직까지 좋다고 진단을 하셨네요. 또 오늘 셀루메드와 큐로컴 문의를 하셨는데 FDA 결과와 상관없이 우선 1차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선제적으로 일부라도 좀 팔아서 수익을 챙기자, 수익을 만들자,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로컴 역시 매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성공 투자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역시 홈페이지로 접수된 사연입니다. 글쓴이 어뚱이님께서 반가워요 앵커님과 전문가님. 평균 단가 7,150원, 비중은 40%. 요즘 저를 괴롭히는 진양제약입니다. 스윙으로 봤는데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지 진행자님들 도와주십시오. 요즘 자외선 지수가 높다네요. 땡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인 진양제약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장 안 좋지만 오늘 1%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양제약은 5,820원에 매매되면서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좀 단기 매매로 보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빠지는 바람에 좀 발이 묶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내놓기는 좀 손실이 크기도 하고 아깝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뭐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좀 가벼운 주식, 그 제약주나 바이오 그 탄력도가 상당히 커졌던 부분인데 이 기업도 이제 그 주가가 상당히 그 탄력이 크게 좀 일어났던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연영을 봤을 때 진양제약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970년도, 71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상당히 그 오래된 그 기업이고 또 순환기 질환 쪽에도 상당히 그 기술력이 좀 뛰어난 이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또 그 동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스타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완료되면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수익성은 별로 좋지는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중추신경계 치료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의 지배력이 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오 관련, 뭐 제약주 관련 부분에서 주가가 또다시 그 반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러한 그 임상시험, 뭐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최근에 들어오면서 제약주 조정은 들어갔고 바이오주 조정은 들어갔지만 또 한 번의 그 반등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미리 선 하락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정말 1,300원대까지 반등하고 많은 기간 거의 이제 1년 됐잖아요. 1년 동안 조정을 주면서 맺혔던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현재 털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 주가가 한 단계 반등에 조정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줬는데요. 여기서 단편적으로만 좀 본다면은요. 이때 거래량이 나타나고 고점에서 거래량 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줬다는 부분은 일단은 그동안 탄력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제약주 특성 또 바이오 특성상 주가 급등급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어쨌든 큰 파동을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볼 때 아마 아까 뭐 자외선까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8,000원대에서 많이 빠져왔고요. 그래서 역별이지만은 지난 원점 여기 반등한 부분에 이 부분에 오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쫓아가서 매도는 조금 자제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반등할 때 현재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직전 고점을 고점을 돌파한다면서 그 중기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기 아까 그 스윙이라 그랬잖아요. 그 스윙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나는 이 종목을 짧게 매매했다면 짧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 3,500원, 7,000원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해놓고 본다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홀딩 보유 전략을 하시면서요. 반등을 기다리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때 가서 한번 매도를 해도 이 종목은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제약 바이오주인 진양제약이었습니다. 우선 홀딩, 또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자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실적과 신약 이슈, 그리고 차트 흐름 전부 다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후회 없는 투자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을 신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는 나이스 정보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3,600원이 평균 단가고요. 비중은 20%인데요. 이 종목 그냥 버티면 될까요? 회사 분할 결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무지개 고기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역시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다 할 손실은 없는데요. 약간의 수익권에 계신데 조금 아슬아슬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현재 시간 주가는 1.32% 빨간불 켜면서 34,600원에 매매 중입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기업의 실적 가치는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회사 분할 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임시 추정에서 아마 그것을 가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는 그 회사 분할이라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큰 그 변동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주가는 미리 막 변동성을 줍니다. 근데 크게 주지 않는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나이스 정보통신을 볼 때 펀더멘탈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국내 이제 카드 쪽이잖아요. 그 결제 대행 업체.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뭐 카드 승인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해도 매출이나 순익 부분은 그래도 현재 무난하게 수익을 현재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을 일단 좋게 보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볼 때 뭐 임시 분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온라인 결제 대행 산업과 물적 분할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주가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도 경쟁력 부분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펀더멘탈 흐름상 주가는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차트 흐름까지 같이 보면서요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나이스 정보통신도 이제 34,000원대 구간에서 이제 많이 빠져왔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보면 아주 그 주가 반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점이 꾸준하게 높았는데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도요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거래가 터졌는데 제가 이 거래량이 자전이든 어쩐 간에 이제 차트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거래가 터졌다는 부분은 그 꼭지를 만들었느냐 고점이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실은 여기서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과정에 거래가 터졌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래서 이 거래 터진이 어떠한 이유로든 망라하고더라도요. 현재 고점의 거래량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도리어 이제 뭐 왜냐하면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선침의 물량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박스권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이 주가 26,000원대보다 안정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저는 그 제가 볼 때는 상승 트렌드가 계속 진행된다. 요 장기 평만 돌파하게 되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고 돌파 36,000원대잖아요. 요 돌파 여부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보유 전략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일단 긍정적이고 만일에 제가 여기서 잘못 봤다면은 그 지지 라인은 요 부분입니다. 33,000원대만 확 이탈되잖아요. 그럼 이게 물량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될 염려는 적다 이렇게 보고요. 상승 쪽 무게 중심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봤습니다. 코스닥 종목이었고요. 말씀하신 회사 분할은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신 펀더멘털을 좀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회사 분할 통해서 온라인 결제 대행 사업만 따로 하는 나이스 페이먼츠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우선 시청자님께서는 36,000원대 돌파 여부를 잘 보시고 미리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상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스핑크스님께서 강원랜드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500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41,000원 정도에 샀는데요. 떨어질 때도 그저 스님의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더니 수익권에 드는 날도 오네요. 기다린 시간에 비해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 이쯤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강원랜드 오늘은 하락입니다. 현재 42,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수익 한 50만 원쯤 나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좀 시간상 얼른 대응 방안을 좀 짜드려 볼까요? 저는 손해 안 보면 늦게 기다려도 올라만 간다면요.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현재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강원랜드를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꾸준한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요. 1분기도 무난하게 예상치와 컨센서스에 어떤 부합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오면서 강원랜드의 성장성 부분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상당히 이 종목 22,000점 꾸준하게 기다리니까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각도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지루하다는 느낌은 들 겁니다. 여기 보면은 44,000원대에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올르다가 빠지다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요 박스권 흐름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여기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매도 시점을 잡는다면 여기를 돌파할 때 잡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돌파. 왜냐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한번 부딪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스권 등락이지만은 모양새가 그런 대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을 기다리면서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매도 전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수익권에 드신 시청자님의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역시 긍정적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홀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식 상담 관련해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6344-7557번으로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또 내외경제TV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충전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